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10월 28일 화요일 오후 4시 6분입니다. 미국 증시는 급등했습니다. 그런데 전 종목 전 업종이 막 다 같이 오른 건 아니고 보시면 러셀 지수는 0.3% 상승했습니다. 흐름이 좀 부진했어요. 어젯밤 미국 증시를 강하게 상승시킨 건 역시 기존 주도주 반도체와 빅테크였습니다. 지도를 좀 잠깐 보시자면 빅테크, 특히 뭐 엔비디아 비롯한 반도체가 강하게 오른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기술주가 시장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나스닥이 그래서 2% 가까이 상승을 하고 이런 모습이죠. 이 갭상승 출발해 갖고 하루 종일 이 정도 상승률을 계속 유지하고 오히려 상승률이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졌죠. 상승률이 더 높아졌죠. 이런 걸 보면 나스닥이 굉장히 강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어제 미국 증시는 기술주가 굉장히 강했구나.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표면적인 측면에서 어젯밤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한 거는 뭐 미국과 중국의 그 긴장 완화,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뭐 미중 갈등 이런 거는 지금 주식시장에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.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이슈로 보셔야 된다라 말씀드렸죠. 아무튼 어젯밤에는 뭐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갖다 붙일 수 있을 거예요. 뭐 예를 들면 이번 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? FOMC 회의 있다고 했죠. FOMC 회의라고 한다면은 금리 인하를 떠올려야 되는데 뭐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거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또 그리고 뭐 아니면 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죠. 뭐 기업 실적 기대감 혹은 뭐 좋은 실적 이런 걸로 인해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지금 주식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다. 표면적으로는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.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주식시장의 이 추세적으로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? 이렇게 강한 거를 본 적이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이렇게 강한 거는 반도체 랠리 때문이죠. 그죠? 그리고 또 하나 뭐죠? 현금 가치가 소멸된다라는 거에 대한 반발로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있다라 말씀드렸습니다. 뭐 인플레이션 우려 뭐 그런 것과 좀 비슷한 차원이긴 한데 주식시장이 뭐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플레이션 우려 그런 거와는 조금 거리가 멀고 아무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죠 하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나 정부가 재정 정책, 통화 정책을 워낙 완화적으로 내세우다 보니까 현금 가치가 막 녹아드는 게 좀 느껴지고 있는 좀 그런 때죠, 그죠? 그런 것들에 대한 반발로 현금 가치를 지켜야겠다. 내가 갖고 있는 현금 가치를 지킬 만한 게 뭐가 있을까? 주식을 사야겠다. 이런 측면이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현금 가치 소멸에 대한 그런 공포, 사실 이런 게 좀 많이 심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주식이 특히 추세적으로 강하죠. 그 중에서 특히 반도체가 강하고요. 그래서 말씀드리다시피 이번에 이런 추세적인 상승장이 끝나려면은 뭐 반도체가 꼬꾸라지든지 아니면은 뭔가 지금 너무나 완화적이지 않습니까? 뭐 각국 중앙은행도 완화적이고 각국 정부도 완화적인데 더 이상 이제 완화적일 수 없을 만한 이슈가 생기거나 뭐 그래야 이제 추세에 뭔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. 아니면 이제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뭔가가 딱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죠? 뭐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이란 공간은 뭐 약간 투기적인 곳이기 때문에 어떤 그 지금 상승이 좀 굉장히 강하죠. 그죠? 이렇게 강한 데는 투기적인 요인도 분명히 한몫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투기적인 요인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이 깜짝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뭐 그런 겁니다.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강세장이 계속해서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10월 말쯤이 한 번쯤 이제 뭐 한 번쯤 계절적으로 뭐 옵션 만기 뭐 그런 거와 관련해서 미국 증시 기준으로 한 번쯤 흔들릴 수 있는 타이밍인데 지금 그 한 번쯤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도 일단 거의 지나가고 있긴 하거든요. 그래서 아무튼 이런 측면에서 계절적인 측면에서 지금 위기를 잘 넘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봐도 일단 뭐 올해 뭐 11월 뭐 12월 뭐 연말까지는 일단 쭉 강세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말씀드렸다시피 투기적인 게 좀 작용을 한다라 말씀드렸는데 이 윈도우 드레싱 그죠 종가 관리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어쩌면 연말이 될수록 더욱더 주식시장이 강해질 가능성도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연말이 갈수록 계속해서 강해진다라면은 이 윈도우 드레싱의 효과가 끝나는 1월 달
1월 뭐 첫 거래일 이런 날이 생각보다 좀 위험해질 수가 있긴 있겠습니다. 그죠? 윈도우 드레싱 뭐 그런 게 지나치게 강하게 된다면은 투기적인 측면에서 뭐 내년은 갑자기 분위기가 확 안 좋아지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. 어쨌든 근데 뭐 내년 이야기는 지금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일단은 뭐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좀 당분간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좀 강세장을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 그 텔레그램 여러 가지 메시지들 중에서 좀 여러분들과 좀 함께 공유하고 싶은 좀 좋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 좀 갖고 나와 봤는데요. 출처는 여기입니다. 한국투자증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일단 요거 하나 보시면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여기 잠깐 차트를 좀 보자면은 이 평상시와 지금 이제 흐름이 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. 빨간색 선은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고 이 파란색 선이라 해야 되나요? 이거는 그 미국의 물가인데 예전에는 어땠나요? 물가와 기준금리가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죠. 근데 언젠가부터 이 물가와 기준금리의 흐름 자체가 좀 달라졌다. 그러니까 뭐죠? 이젠 약간 뉴노멀 시대일 가능성이 있다. 어떤 측면에서 뉴노멀? 연준의 심리적 2% 목표선이 약화되면서 향후 그 2.5에서 3%대 물가를 뉴노멀로 용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가가 조금만 오르면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팍팍 올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제 지금은 파월 의장도 그죠 2% 목표치를 언젠가부터 좀 내려놨죠 그죠 언젠가부터 뭐 3% 이렇게 돼도 뭐 그냥 괜찮네 그러면서 먼 산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좀 높은 물가를 용인한다 그죠 이런 거를 일단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이 조금 더 좀 잘 요약이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그 이 부분은 나중에 일시정지 해놓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. 궁금하신 분들은. 결국 지금 시장에는 이 배당주가 방어주라는 그런 공식이 깨지고 성장률이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기업이 새로운 방어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. 그죠? 워낙 완화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인플레가 좀 높은데 근데 이제 기업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들이 이제 지금같이 현금 가치가 막 소멸되고 있는 게 눈에 띄는 이런 상황에서 이 새로운 방어주로 자리 잡고 있다. 뭐 요런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이게 지금 주식시장의 추세적인 강세를 좀 잘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채권이나 뭐 배당주 이런 것들은 매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써져 있죠.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 장기 채권의 그 수익률이 안 좋은 것들이 약간 좀 이해가 됩니다. 이런 것들을 좀 보면요. 그래서 아무튼 요즘에 가장 뭐 가장 돈을 잘 벌고 하는 기업들이 뭐죠? 반도체죠, 그죠? 그러니까 현금 가치 소멸된다. 뭘 사야 되나?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높은 높은 그런 뭐 ROE나 뭐 그런 수익률을 가진 그런 회사들이 반도체다.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대장으로서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다. 대충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를 지금 시장의 구조적인 상승 이유를 좀 생각을 하긴 해야 되겠어요. 언젠가 버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. 그죠? 반도체 버블 이야기. 그런 게 나오면은 뭐 또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좀 연말까지 강세장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. 그래서 뭐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.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에도 미국 증시 강하게 올랐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참 참고적으로 참 이거 참 일본 다카이치 총리 됐죠, 그죠? 아베 노선으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. 물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베 노선을 돌아가겠지만 이제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아베 전 총리가 썼던 강한 경제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, 그죠? 일본도 그러니까 아베 총리의 정책이 뭐죠? 뭐 엄청난 완화 정책 아닙니까? 그죠? 아베노믹스라 해가지고 엄청난 완화 정책. 그래서 엔화가 그때 당시 굉장히 약세를 보였었죠. 아베 총리 시절에요.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똑같이 아베 총리 때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죠? 좀 전에 열심히 이야기했던 거 현금 가치 훼손 뭐 이와 관련된 게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는 겁니다. 그죠? 지금 일본이 아베 노선 회귀한다 이런 것들은 연말까지 주식시장 강세를 더욱더 부추길 가능성 있겠죠. 물론 이제 언젠가 이제 뭐 아베노믹스에 대한 뭐 이런 네,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더 이상 이제 일본도 완화를 못하면은 그럼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장은 새로운 총리가 다카이치가 되면서 이렇게 정책을 강하게
강한 완화 정책을 쓴다면 주식시장 더욱더 탄력적으로 좀 버블이 생길 가능성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, 그죠? 네.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, 그래서 어제 밤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체크하자면은 나스닥 신고가 랠리 중이고요. 급등 마감했죠, 그죠? 네. 나스닥 일봉 차트에 보시면 여기 갭 큰 빵꾸가 하나 생겼습니다. 하여튼 나스닥 이 선물 일봉을 우리가 이제 맨날 보고 있잖아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갭을 금방금방 좀 메우긴 합니다. 하여튼 이 자리에 이제 갭이 생겼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기억은 하고 가면 될 것 같고요. 어쨌든 지금은 그 언젠가 이 자리를 좀 메꾸긴 메꿀 거다. 그래서 이 자리를 기억을 해놔야 되겠어요. 숫자를 25,500이란 자리가 이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 또 됐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일단 기억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. 참고적으로 이 자리가 갭이 있다. 25,500이 중요한 지지선이다. 라는 걸 일단 머릿속에 가볍게 넣어놓고 그리고 아무튼 이제 그 미국 증시는 신고가 랠리 중이니까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건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요, 그죠? 오랜 힘 모으기 과정 중에서 방향성을 위쪽으로 털어냈고 오래간만에 레벨업 한 거니까 강하게 상승하는 거 이상한 거 없죠, 그죠? 반도체도 잘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이제 5일선과 이격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, 그죠? 아, 예전에 비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. 예전에 찔끔 움직이는 구간과 봉의 길이가 길어진 지금 분명히 시장 환경이 좀 다르긴 하죠. 고변동성입니다. 그래서 좀 들썩들썩할 수 있는데 어쨌든 방향성은 계속 위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. 신고가 랠리니까 상승이 뭐 좀 탄력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S&P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죠? S&P 지수도 여기 큰 갭을 만들어냈습니다. 이 갭에 이 갭을 만들어낸 24일 금요일에 종가가 어떤 중요한 지지선으로 역할을 할 겁니다. 앞으로요. 그리고 어쨌든 뭐 똑같습니다.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 뭐 계속해서 아무튼 뭐 안정적으로 잘 올라가는 뭐 그런 모습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젯밤에는 뭐 빅테크 쏠림이 좀 나타나서 그런지 반도체 쏠림이 나타나서 그런지 러셀 지수의 탄력은 매우 없습니다. 어쨌든 방향성은 위쪽이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죠. 어젯밤 변동성 지수는 보시다시피 중요한 지지선을 왕창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쿵 하면서 자빠졌습니다. 그죠? 시장이 완전히 안정되긴 했습니다. 근데 이 단기적으로 여기서부터 해서 지금 훅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 약간 단기낙폭 과대에 의한 어떤 피로감으로 일단 이런 식으로 뭐 이 잡단 뭐 어떤 그런 반등 정도는 그런 반발성 반등 정도는 좀 나타날 가능성도 있긴 있으나 아무튼 이런 모습은 미국 증시가 일단 아직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뭐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. 하여튼 이번에 시장이 굉장히 빨리 안정됐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21선과 60일선까지 훅 넘어갔던 이런 변동성이 단 몇 거래일 만에 지금 이렇게 한 방에 안정되고 있거든요. 그만큼 주식시장이 좀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게 언젠가 대가를 치르긴 할 텐데, 근데 어쨌든 분명히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일단 아직까지는요. 그리고 반도체 지수도 뭐 그죠? 계속해서 급등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역시 대장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. 신고가 랠리 중이고요. 뭐 어떤 뭐 상승 N자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봐도 일단 상승의 목표치는 뭐 그죠? 뭐 사실 신고가 랠리기 때문에 뭐 상승 목표치라는 거를 지금 계산을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뭐 이 어디가 랠리의 끝일지는 모릅니다. 뭐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하방 베팅 하시면은 지금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겁니다. 하방 베팅에 근거가 없습니다. 지금요.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하방 베팅을 한다 그런 거는 좀 곤란합니다. 뭐 예전에 뭐 사실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해요. 뭐 세 번째 투매는 받아라라는 뭐 그런 뭐 주식 시장의 그런 격언 같은 거 있죠, 그죠? 왜 주식 하시는 분들 이 폭락 이렇게 막 세 번 연속으로 막 폭락 세 번 투매는 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. 이런 것도 사실 좀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. 요즘에 이 아시다시피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워낙 유동성이 좀 많이 풀리고 워낙 좀 사람들이 탐욕에 차 있는 좀 굉장히 좀 독특한 상황이라 갖고 워낙 변동성이 커서 요즘은 시세가 나면 굉장히 크게 나버리곤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급락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? 인버스 같은 게 지금 이렇게 대폭락을 하고 있겠죠. 이런 거 인버스 같은 거 지금 함부로 건드리면은 좀 안 될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. 지금 이 상승의 힘, 주식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
어쨌든 언젠가 대가를 치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. 특히 어쨌든 하방 베팅은 타이밍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 일단 지금 그런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일단 주식시장 강하다, 반도체 계속 올라간다, 그냥 그것만 일단 보고 될 것 같긴 해요. 뭐 반대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그러면 일단 뭐 큰일 날 것 같긴 합니다. 당분간은요. 다 본 것 같고요. 30년물 채권은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죠? 채권은 영 흐름이 좀 둔합니다. 예. 어제 오늘 해서 이제 5거래 이제 5일선을 2거래일 연속으로 일단 하회하고 있고요. 오늘 밤 이제 올라오려고 하고 있지만 뭐 일단 좀 힘에 붙여 보입니다. 하여튼 뭐 눌림시 매수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현금 가치가 뭐 소멸된다라는 거에 그런 공포가 워낙 좀 있는 상황이라서 굳이 그렇게 채권에 좀 눈이 잘 가진 않죠, 그죠? 이 채권이 뭐 옛날에는 안전자산 뭐 그런 거지, 그죠? 좀 전에 제가 그 보여드린 거 있죠, 그죠? 이런 거에 따르면 사실 지금은 엄청나게 강한 성장을 하는 주식이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의 주식이 어떤 새로운 방어주의 개념으로서 움직이고 있다. 이렇게 보시는 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시장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. 물론 뭐 채권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채권의 수익률이 지금 그렇게 매력적인 상황은 아니죠. 외환 시장은 이제 올해 초에 워낙 강력하게 움직여서 그런지 지금은 계속해서 방향성을 못 잡고 혼조한 그런 상황입니다. 외환 시장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, 금값은 하도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그런지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. 조정이 좀 더 길어질 모양인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언젠가 바닥을 만들고 또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만은, 근데 그 지금은 아니죠. 아직 바닥이 안 나왔죠, 그죠? 좀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.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도 조금 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원자재들 뭐 특이사항은 없고,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 주식시장이나 어쨌든 그 현금은 안 된다라는 뭐 약간 이제 그런 생각들이, 네, 그런 생각들이 뭐 이런 원자재들도 조금씩 뭐 강하게, 그러니까 원자재들 강세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그렇게 강하지는 않죠. 어쨌든 지금은 뭐 좀 전에 이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. 성장률이 인플레를 상회하는 기업, 그죠? 요거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투자자들이 현금 가치 소멸에 대한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, 그죠? 뭐 국제유가 이런 게 물론 이제 현금 가치를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현금 가치 소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, 그죠? 뭐 강한 성장 그런 거에 꽂혀 있는 상황입니다. 요거는 저기 콩값인데요. 콩값은 뭐 사실 뭐 지금 콩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아무튼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저항에 왔네요. 이 자리를 넘어가면 레벨업입니다, 그죠? 이 자리 넘어가면은 콩값이 이렇게 마치 채권처럼 장기 채권이 바닥 만들었다 말씀드렸죠. 그런 식으로 바닥 확인이 되는 거고, 이 자리를 넘어가면은 이제 상승 추세로의 전환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. 어떤 중요한 장기적인 추세의 변곡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본 거고요. 하여튼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요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시장의 핵심은 요거. 다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넘어가고요. 오늘 한국 증시는 그 전일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뭐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하여튼 엄청 강합니다. 엄청 강해요. 5일선에 터치할 생각도 없습니다. 양대 지수가요.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결과적으로 상승 마감을 해버렸네요. 물론 뭐 이걸 상승 마감이라 하진 않고 보통은 강보합이라 표현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뭐 이런 상황입니다. 전일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가벼운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. 조정이 매우 건전한 그런 상황입니다. 뭐 변동성도 뭐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고 하여튼 굉장히 그 강한 상황입니다. 지금은 시장이 강해서 변동성이 올라간다 뭐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대충 다 뭐 본 것 같고, 오늘 한국 증시 내용은 뭐 이렇죠, 그죠? 그 코스닥에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상승한 종목들은 사실 별로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닐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뭐였죠? 오늘 한국 증시가 조정을 보인 날이었죠, 그죠? 오늘 지수가 조정을 보인 날인데 오늘 눈에 띄게 강하게 상승한 종목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그 평상시에 소외받고 있는 안 좋은 종목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, 그죠?
지금은 워낙 지수가 강하게 오르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뭐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 대장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할 때인 것 같아요.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, 그죠? 기존에 올라가던 그런 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제가 기억하기로 뭐 카카오나 뭐 아니면 뭐 각종 게임주나 이런 것들이 움직였는데, 오늘 어쨌든 그 강하게 눈에 띄게 움직인 그런 종목들은 주도주가 아니라는 거긴 합니다. 예, 그런 생각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되겠어요. 오늘 삼성전자, 하이닉스 뭐 이런 기존 주도주들이 기존에 잘 오르던 이쪽은 방산주 이런 것들도 있고, 이런 것들이 뭐 방산 조선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이런 친구들이 좀 조정을 받았다. 지수와 흐름이 같죠. 이런 친구들은 주도주다. 예. 주도주는 눌림시 매수죠. 그죠? 지금 어쨌든 조정이 나온다면 반도체 눌림시 매수 생각하셔야 되겠고 뭐 그런 겁니다. 2차 전지는 어쨌든 그 중장기적인 바닥을 이제 확인을 하긴 했죠. 그죠? 확실히. 예.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번에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을 하면서 역사적인 어떤 중장기적인 바닥을 만들어내긴 했는데, 아무튼 그 얘가 대장이냐 그렇게 보긴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냥 2차 전지 자체는 워낙 그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라 가지고 이렇게 올랐다고 한들 결과적으로 이거 박스권 이런 식으로 뭐 보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그 어쨌든 지금은 뭐 반도체가 뭐 대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물론 뭐 2차 전지 친구들도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고 있긴 있는데, 이런 건 이제 변동성이 큰 업종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것 같고, 정말 이거를 막 좋아서 이렇게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좀 들긴 듭니다.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고요.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뭐 그죠? 이 제약바이오들 오늘 뭐 조금 움직이긴 해가지고 덕분에, 그래서 오늘 덕분에 오늘 그래서 코스닥이 뭐 좀 강했고, 그 지금 저기 삼성전자를 잠깐 어떤 그 삼성전자를 반도체의 대표라고 볼 수 있겠죠. 그죠? 한국 반도체 대표. 그 요런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. 일단 그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여기를 못 넘었었죠. 그죠? 여기를 못 넘었으니까 뭐죠? 어떤 장기적인 박스권이었습니다. 근데 박스권을 이번에 돌파한 척하면서 신고가를 간 거고, 이제서야 좀 이제 그 신나게 랠리를 하고 있는 거죠. 그죠? 근데 이제 반도체의 업종들을 이제 반도체에 속해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다 보면은 아직도 이 그 삼성전자에 이 정도 해당하는 자리를 못 넘어간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워낙 대형주고, 최근에 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, 대형주인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이 기술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죠? 그리고 앞으로 큰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솔직히 삼성전자가 여기서 막 15만 원 가버리면 50% 오르는 거잖아요. 솔직히 삼성전자에 뭐 삼성전자가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은, 현실적으로 좀 삼성전자 같은 무거운 종목, 큰 종목에 50% 100% 수익을 기대하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. 그죠? 근데 뭐 작은 종목들은 50% 100%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. 지금 시장 변동성도 크고 분위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. 작은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삼성전자의 지난 박스권이었잖아요. 이런 박스권 상단 자리를 아직도 못 넘거나 이 자리에서 간당간당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. 최소한 그런 종목들, 삼성전자와 키 맞추기는 가긴 갈 거거든요. 최소한 아무리 못 가도.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어떤 이제 그 신고가 랠리로 막 시작하려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. 이제 그런 것들 아마 좀 보시는 게 어떨까. 어떤 그 반도체 종목들을 보는 기준으로 이런 자리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. 삼성전자에 뭐 납품하는 뭐 소재나 장비 업체들이 있죠. 차트들 보면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. 특정 자리, 정고점 자리를 못 넘어가지고 약간 허덕허덕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, 그런 친구들 눌림 줄 때, 정고점 앞두고 눌림 줄 때 매수하면 신고가 랠리 그런 거 기대할 수 있겠죠. 그죠? 그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상승 탄력도 삼성전자에 비하면 훨씬 좋을 거고요.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뭐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. 나머지 특별한 거는 없고, 이제 뭐 다른 나라들 뭐 가볍게 좀 보시자면은, 이건 유럽 독일 증시죠. 그죠? 특별히 뭐 이상한 흐름 안 보입니다. 그냥 답답해서 그렇죠. 뭐 빠지겠다는 그런 생각 안 보입니다. 중국 증시 뭐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. 하여튼 지난 어제 너무 급등 피로감 때문에 상승 탄력이 둔화가 돼서 그런지 잘 올라가고 있죠. 지금 뭐 전 세계 증시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너무 완화적이니까 전 세계가 전부 다 그래 주식이
어떤 그런 현금 가치 훼손에 대한 그런 대안으로서 움직이고 있다. 다 같이 강하다. 지금 강세장이다.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.